사과 하면은 이제 아침 사과, 금사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사과에 들어있는 이 다양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아주 좋은 유익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 하면은 이제 아침 사과, 금사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꼭 필요로 하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팩틴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만 먹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장수한다 라는 말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가 근육 형성과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인데요. 근육하면은 뭐 다른 걸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과에도 근육 건강,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과에 들어있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이 퀘르세틴은 뭐 양파 껍질에도 있고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죠.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뭐 장수, 뭐 장 건강, 뭐 근육 건강, 뭐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 이런 측면에서 사과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토제닉이라는 것은 인체 에너지원인 케톤을 사용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우리 몸은요, 두 가지 엔진이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엔진은 다 알고 있는 포도당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밀가루,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에서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과일이나 또 녹말 음식에도 바로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포도당이 없을 때는 또 인체는 지방을 태워서 만든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북극, 이누이트 이런 거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과일 채소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동물의 내장과 지방, 살코기들을 먹으면서도 몸에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포도당이 없을 때 인체는 지방이 공급이 되면 바로 지방을 통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유 속에도 포도당도 있지만 지방도 같이 있습니다. 당과 지방이 인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인체는 일단 당이 있을 때는 당을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당이 없을 때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저탄고지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아주 낮게 먹고 고지, 지방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가 바로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탄수화물의 함량을 5%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70%, 80% 그리고 나머지를 20, 30%를 단백질을 먹습니다.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원래 개발된 그 배경이 뇌에 이상이 온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당 대사보다 케톤 에너지를 썼을 때 이 뇌의 발작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한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식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태워지는 원리를 발견하면서 저탄고지 식사법이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옵니다.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멍해지는 현상도 오고 마치 금단 현상처럼 당 떨어졌다라고 느끼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게 몇 번은 괜찮은데 상당히 오랫동안 먹게 되면 이게 굉장히 질리거든요. 느끼한 맛 때문에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좀 저는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고기와 옆에 지방이 대부분 붙어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같이 먹는 그런 고기 다이어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고기는 많이 먹게 되면 인체 내에서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기 다이어트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하게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이나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런 오일들, 식물성 위주의 건강한 지방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방에 대한 이제 많이 저도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를 같이 먹게 될수록 몸이 피곤해지면서 또 노폐물이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케토제닉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성 지방으로 바로 견과류에 있는 지방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공통점으로는 고기 위주의 이 지방과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결핍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기능성 이제 영양 보충제를 영양제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에 맞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은 그래도 늘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원래 본연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 블루베리나 키위나 오렌지 같이 당분은 적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식사.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탄, 당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탄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로 견과류를 한 접시 100g에서 120g을 많이 먹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견과류는 마카다미아, 아몬드, 이런 호두 이런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견과류를 선택하실 때는 산패된 이 견과류는 정말 맛이 없고 몸에도 좋지 않아요. 신선하게 볶아진 견과류 또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면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를 100g 이상 먹게 되면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책을 아침과의 습관 책을 쓸 때 탈고를 앞두고 밥을 먹지 않았어요. 쌀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견과류로 케토제닉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 케톤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견과류를 120g씩 이렇게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뇌는 계속 깨어있고 졸리지 않고 식곤증이 없이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제가 22시간까지 깨어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탈고를 위해서 마지막 정리와 이 집중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저당도 과일로 선택을 하시면 탄수화물의 함량이 20%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좋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지방이 또 많죠. 지방으로 인해서 몸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3kg 정도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 케톤식을 시도를 했을 때 긍정적인 그런 몸의 변화와 또 뇌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매 케톤식도 역시 우리가 사람의 몸이 지방을 많이 먹으면 빨리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 이상은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일시적으로 열매 케톤식은 바쁠 때 또 이 순간에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 작가나 수험생 그리고 일정이 또 계속 바뀌는 그런 직업 프리랜서 이런 직업들을 하실 때 이동하면서도 먹기에 좋고 굉장히 간편하고 몸에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